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태성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신촌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자취를 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가족들이랑 살고 있었는데 집이 신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본가가 수원이라 서울에 있는 한 조그만 원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처음 자취를 한다고 했을 때는 같이 가서 짐도 날라주고 또 생필품이나 음식 같은 것도 자주 사러 그렇게 쇼핑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렇게 함께 필요한 생필품을 하나 둘 사다 보니까 정작 마지막까지 밥을 먹을 때 필요한 밥상을 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후딱 마트에 가서 밥상을 사가지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집주인 아저씨께서 임대차 계약서를 좀 빨리 작성하자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아저씨가 계신 방으로 찾아뵙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약 당사자인 여자친구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딱 제 눈에 보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골동품처럼 보이는 밥상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주인 아저씨한테 저 밥상 혹시 안 쓰시고 놔두시는 거면은 저희가 좀 가져가서 써도 되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가져가서 쓰라고 그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그 밥상 하나 사러 가자고 대형마트까지 가는 게 귀찮기도 했고 이사를 하느라고 몸이 녹초가 되어 있어서 그냥 잘됐다 하고 계약서 작성 마치고 그 밥상 갖고 자취방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정도가 지나서 아주 푹푹 찌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얼마나 더웠던지 밖에 나가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고 여자친구 방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켜고 놀다가 제가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 날이라서 에어컨을 끄고서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감고 채 잠들기도 전에 띠리링 하면서 에어컨이 다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집이 낡아서 그런지 에어컨 리모컨도 조금 하자가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다시 에어컨을 끄고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에어컨이 밤새 켜져 있더라고요. 저 분명히 에어컨 끄고 잤거든요. 저는 굉장히 둔한 성격이라 그날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마 그 무렵부터였어요. 본격적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에어컨이 저절로 켜지는가 하며 원래 제가 가위를 잘 눌리는 성향이긴 했지만 신촌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점점 그 가위 눌림의 빈도도 늘어났고 제 건강 상태도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그 집에 홀로 있을 때면 누군가가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부는 미친 듯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이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여자친구와 함께 나란히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날은 가위 눌림이 아니라 악몽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제가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막 머리를 만지고 있었는데 거울 속의 제 모습 뒤로 웬 여자가 저를 이렇게 막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저는 그대로 잠에서 깼고 되게 짧은 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여자친구한테 어제 내가 꿨던 꿈, 일어나니까 바로 아침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세상에, 제 여자친구도 저랑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때부턴 정말 진짜 이 집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여자친구랑 함께 그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 하는 그 생각의 결론이 집이 문제다 라는 생각에 도달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원래 살던 곳보다 훨씬 더 나은 컨디션의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 집은 거실과 방이 하나 딸려 있는 집이었는데 그 방은 약간 반투명한 미닫이 문이 달려 있는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쪽과 또 거실에 누가 있으면은 상호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죠. 여자친구는 이 새로 이사 온 집을 워낙 마음에 들어 했고 저 역시도 집이 깨끗하니까 이제는 뭐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며칠을 생활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또다시 미스테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에는 반투명 미닫이 문이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닫이 문 안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땐 분명히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고 당시 여자친구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치만 저는 새로 이사 온 집에서까지 불길한 기분을 가지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요즘 내가 일이 고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슥 하고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보고 느꼈습니다. 설마 따라왔나? 원래 저는 귀신 같은 거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상황에선 귀신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혼자 있을 땐 TV 볼륨도 키워보고 노래도 크게 틀어놔보고 그렇게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서까지 제가 뭔가 무서운 걸 봤다 뭐 이러면서 티내면 여자친구가 분명히 겁먹을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얼마 뒤부터 자꾸 검은색 그림자 실루엣 같은 게 지나가는 게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밤에 저랑 같이 자고 있다가 눈이 떠져서 문 쪽을 바라보면 검은색 그림자가 휙휙 지나가는가 하며 혼자서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또 문에서 검은 그림자가 휙 지나가고 뭐 이런 걸 여러 번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왜지? 이사까지 왔는데? 진짜 붙어온 건 아닐까? 막 이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맞다. 그 밥상. 예전부터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이 쓰던 물건 가져다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신을 내가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한번 지켜봐보자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는지 계속해서 딱히 이유가 없이 엄청난 피로감이 막 누적이 되는가 하며 막 원인 모를 우울감 그리고 제 눈에 보이는 그 그림자 실루엣이 점점 빈도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겹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삶이 피폐해지던 찰나에 이사를 결심하고 다시 한번 여자친구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옮기면서 문득 뇌리를 스친 게 바로 그 밥상이었는데요. 저는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삿짐을 옮기다가 그 밥상을 버리고 그 집으로 입주를 하게 되었죠. 그리하여 이사를 다 마무리하고 이사간 집에서의 첫날 밤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날 밤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이사한 집은 평범한 단독주택이었는데 큰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원을 지나서 1, 2, 3층으로 된 그냥 그런 집이었어요. 저희가 새를 들어간 곳은 2층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속에서 누군가가 그 바깥 대문을 막 미친 듯이 흔들어 제끼면서 부실 듯이 막 발로 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살짝 현관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글쎄 머리가 완전 산발로 헝클어진 한 여자가 문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미친 듯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문 지금 막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 하고요. 저는 후다닥 집 밖으로 뛰어나가서 그 대문으로 가서는 필사적으로 그 대문을 막았어요. 근데 그 여자는 끝까지 그 작은 문 틈바구니 사이로 어떻게 해서든 막 들어오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필사적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힘겹게 문을 막아놓고 나서야 꿈에서 깼습니다. 그렇게 꿈에서 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 귀신이 밥상을 통해서 저희한테 붙어 다녔는데 오늘 이사하면서 그 밥상을 버렸더니 저희를 따라오려고 마지막 발악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을 꾸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안 풀리던 일들도 하나하나 다 해결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가 쓰던 물건, 출처가 불분명한 그런 물건들은 절대로 사거나 집어오거나 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린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좋은 아침 되세요. 감사합니다.